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변화,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6,480억 원, 올해보다 9.7%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즉,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 방향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강화. 셋째,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넷째, 의료 인력 확충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다섯째, AI 기반 복지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이 5가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양극화를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역시 기초연금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2026년도 기초연금은 40만 원이 아닌 34만 9,360원입니다. 올해 34만 2,510원보다 월 6,850원 인상된 수준, 약 2% 인상에 그쳤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내년에 약 779만 명이 수급하게 됩니다. 즉, 어르신들 모두에게 드리는 보편적 기초연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올라갑니다. 2025년에는 112만 원,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또한 2025년 공시가격이 3.65% 상승했는데 이는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신청자는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고 기존 수급자는 2026년 4월부터 반영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수급 자격이 새롭게 생기신 분들은 내년 1월 재신청을 통해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인데요. 역대 최대 인상폭을 나타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95만 1,000원에서 내년 207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즉, 월 12만 7,000원, 연간 153만 원이 늘어납니다. 또한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올해 8조 4,900억 원에서 9조 1,72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는 108만 개였는데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무려 7만 4천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형 단순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형 돌봄 지원, 경험을 살린 멘토링 사업, 지역 사회 환경 안전 관리 등 사회적 기여형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을 돌보는 어르신,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노인 스스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 1조 8,847억 원에서 내년 2조 3,85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2025년 55만 명에서 내년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나고 치매 환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 1만 명이 신설됩니다.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1만 7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아주 낮은 농업인이나 납부 예외자가 재개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조건은 소득 월 80만 원 이하, 재산 1,680만 원 미만으로 약 73만 6천 명이 새롭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3만 8천 원씩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도 늘어납니다. 예산은 올해 3,501억 원에서 내년 4,05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의료 요양돌봄 지원이 크게 늘어 현재 12개 지자체 65억 원 규모였던 것이 내년에는 183개 지자체 52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자체 돌봄을 담당하는 공무원 2,400명의 인건비도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부담금이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죠.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역시 기초연금입니다. 내년에는 드디어 40만 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6년도 기초연금은 40만 원이 아닌 34만 9,360원입니다. 올해 34만 2,510원보다 월 6,850원 인상된 수준, 약 2% 인상에 그쳤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내년에 약 779만 명이 수급하게 됩니다. 즉, 어르신들 모두에게 드리는 보편적 기초연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올라갑니다. 2025년에는 112만 원,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또한 2025년 공시가격이 3.65% 상승했는데 이는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신청자는 2025년 11월부터 적용, 기존 수급자는 2026년 4월부터 반영.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수급 자격이 새롭게 생기신 분들은 내년 1월 재신청을 통해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인데요. 역대 최대 인상폭을 나타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95만 1,000원에서 내년 207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즉, 월 12만 7,000원, 연간 153만 원이 늘어납니다. 또한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올해 8조 4,900억 원에서 9조 1,72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는 108만 개였는데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무려 7만 4천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형 단순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형 돌봄 지원, 경험을 살린 멘토링 사업, 지역 사회 환경 안전 관리 등 사회적 기여형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을 돌보는 어르신,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노인 스스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 1조 8,847억 원에서 내년 2조 3,85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2025년 55만 명에서 내년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나고 치매 환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 1만 명이 신설됩니다.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1만 7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아주 낮은 농업인이나 납부 예외자가 재개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조건은 소득 월 80만원 이하, 재산 1680만원 미만으로 약 73만 6천 명이 새롭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3만 8천원씩 1년간 지원이 이뤄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도 늘어납니다. 예산은 올해 3,501억 원에서 내년 4,05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의료 요양돌봄 지원이 크게 늘어 현재 12개 지자체 65억 원 규모였던 것이 내년에는 183개 지자체 52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자체 돌봄을 담당하는 공무원 2,400명의 인건비도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부담금이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자녀가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죠.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2026년 복지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초연금은 아쉽게도 40만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노인 일자리 확장, 맞춤 돌봄, 의료급여 개선, 긴급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보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복지 상담을 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복지 상담 문의처 전화번호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 모든 복지제도 상담 가능하고요. 기초연금 상담 콜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노인 돌봄과 요양 서비스에 관련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어르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